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지난 겨울을 통해 오타니는 마이크 트라웃을 제치고 메이저리그 역사상 가장 큰 계약을 따냈습니다. 야마모토는 게리 콜을 100만 달러 차이로 제친 투수 역사상 가장 큰 계약이었습니다. 이정우의 계약은 샌프란시스코가 FA 야수에게 준 팀 최대 규모의 계약이자 연장 계약을 합쳐도 버스터 포지에 이은 2위였습니다. 오타니가 받을 만했다는 평가인 반면 야마모토와 이정우는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야마모토에게는 다저스 외에도 양키스와 매츠, 필라델피아, 보스턴, 샌프란시스코 총 6팀이 3억 달러 이상을 제시했고 심지어 필라델피아의 제안은 다저스보다도 좋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마모토는 첫 시범 경기에서 텍사스의 주력 타자들을 상대로 위력적인 피칭을 합니다. 하지만 이 경기를 중계했던 다저스에서 릭 먼데이는 센터 중계 카메라에 스플리터 그립이 보이는 모습을 보고 티핑 문제를 지적합니다. 당시 저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중계 카메라에 잡힌다고 2루 주자에게 보이는 건 아니며 정말로 2루 주자에게 보인다면 진작에 일본에서 문제가 됐어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저스는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넌다는 취지로 스트레치 자세에서 글러브의 시작 위치를 가슴에서 배로 내리게 합니다. 그 결과 야마모토는 시범 경기 2경기와 서울 시리즈에서 8.2이닝 18피안타 14실점을 기록합니다. 서울 시리즈가 끝나고 야마모토는 원래의 준비 자세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2경기에서 10이닝 13K 무실점을 기록합니다. 저는 서울 시리즈의 부진은 메이저리그 데뷔 전의 긴장감과 먼시의 수비 문제도 있었지만 먼데이의 잘못된 문제 제기와 다저스의 과잉 대응이 더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는 지나간 일이고 본인의 원래 자세로 돌아간 야마모토는 이후 2경기에서 기대에 걸맞는 피칭을 했습니다. 세인트루이스전은 비록 경기가 중단되며 40분 이상을 쉬고 올라왔는데도 5이닝 무실점을 완성했고 컵스전에서도 영상 7도의 추운 날씨와 함께 1회 무사만루, 2회 2사 만루의 위기를 삼진 4개로 탈출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야마모토가 지난 2경기에서 이끌어낸 22번의 헛스윙으로 포싱 커터와 커브 스플리터의 로케이션 분리가 완벽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 샌디에고전은 야마모토에게 또 다른 도전이 될 전망입니다. 샌디에고가 개막전 악몽의 상대이기도 하지만 처음으로 하는 5일 휴식 등판이기 때문입니다. 다르비슈가 마지막 일본 시즌에 휴식일을 줄이며 진출 준비를 했던 반면 지난해 야마모토는 등판 사이 평균 6.8일을 쉬었고 5일 휴식 등판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에 앞선 2경기에서 8일과 6일을 쉬고 올라왔던 야마모토가 짧은 휴식을 이겨낼지를 지켜봐야 합니다. 미국에서 열린 2경기에서 가장 화제를 모은 공은 커브였습니다. 타자들은 야마모토의 커브를 상대로 11타수 무안타 6삼진에 그쳤고 헛스윙률 50%를 기록했습니다. MLB.com은 야마모토의 커브에 요요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이는 요시노부라는 이름에서 따온 거지만 제가 어렸을 때 유행했던 요요처럼 독특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MLB.com이 분석한 야마모토의 커브는 비슷한 구속, 릴리스 포인트의 커브와 비교했을 때 7.8인치의 낙폭이 더 발생합니다. 이는 딜런 시스의 7.3인치를 제친 풀타임 선발 투수 1위에 해당됩니다. 낙폭이 평균보다 큰 커브는 좌우로는 움직임이 덜하기 마련입니다. 컷쇼가 그렇고 프리드가 그렇고 시스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야마모토의 커브는 수평 이동까지 크게 일어나기 때문에 위력이 배가 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팬그래프는 야마모토의 제구에 80점 만점을 주면서 3가지 주무기에 대해서는 패스트볼 60, 커브 60, 스플리터 70으로 평가했지만 현재 가장 활약하고 있는 공은 커브입니다. 지난해 야마모토는 투구 폼을 더 간결하게 바꾸고 나서 커브 제구가 흔들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커브의 활약은 더 고무적입니다. 반면 메이저리그 공인구로 던지는 스플리터는 좀 더 적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스플리터 역시 지난 2경기에서 7타수 1안타 4삼진으로 강력했습니다. 커브의 위력이 유지된다면 70짜리 브레이킹볼과 70짜리 오프스피드 피치를 모두 보유한 야마모토의 관건은 첫 번째가 건강이고 두 번째가 패스트볼일 것 같습니다. 지난 2경기에서 맞은 5개의 안타는
4개가 포심이었습니다. 지난해 일본에서 평균 95.1마일이었던 야마모토의 포심은 메이저리그에서도 95.3마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NPB가 평균 91마일인 반면 MLB는 평균 94마일이기 때문에 구속 경쟁력은 떨어지게 됩니다. 또 다른 차이는 회전수입니다. 메이저리그 포심의 평균 RPM은 2300회 정도입니다. 이 기준을 넘어서는 아시아 투수는 다르비슈, 이마나가, 기쿠치 3명뿐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면 다르비슈가 2406회, 이마나가가 2404회, 기쿠치가 2340회, 센가가 2283회, 마에다가 2272회, 오타니가 2260회, 야마모토가 2201회, 류현진이 2051회, 후지나미가 2014회입니다. 특히 이마나가의 92.3마일 포심은 98%의 회전 효율과 맞물려 일단 지금까지는 엄청난 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전수가 전부는 아닙니다. 휴스턴의 크리스티안 하비에르도 회전수는 평범하지만 좋은 회전 효율 덕분에 뛰어난 수직 무브먼트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야마모토 또한 회전 효율이 좋다 보니 평균보다 1.0인치 많은 수직 무브먼트가 3.3인치인 하비에르와 2.7인치인 이마나가만큼은 아니더라도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야마모토에게는 포심을 더 떠오르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스플리터와 커브가 있기 때문입니다. 2014년 다나카는 세 번째 경기에서 8이닝 10K 2피안타 무실점으로 완봉에 성공할 뻔합니다. 2012년 다르비슈는 네 번째 경기에서 양키스를 상대로 완봉에 도전했지만 9회 1사 1루에서 교체돼 8.1이닝 10K 무실점을 기록합니다. 오타니는 6.1이닝 퍼펙트였던 오클랜드전이 세 번째 등판이었습니다. 반면 야마모토는 임팩트 있는 경기가 아직 없습니다. 내일 샌디에고전은 첫 5일 휴식 등판이자 개막전 악몽의 상대이며 날씨 변수가 없다는 점에서 100%의 야마모토를 감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죄를 인정하고 검사와 형량을 협상하고 있는 미즈하라 이페이는 범죄의 세부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미즈하라는 2021년 12월부터 2024년 1월까지 26개월 동안 하루에 평균 25번씩 무려 19,000번의 스포츠 베팅을 해 1억 4,200만 달러를 따고 1억 8,200만 달러를 잃어 4천만 달러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야구에 베팅하지 않았다는 말은 사실이라고 합니다. 선수들의 실수령액이 연봉의 절반 수준임을 감안하면 미즈하라는 2년 사이에 에런 저지의 2년치 연봉을 날린 겁니다. 또한 미즈하라의 횡령액은 450만 달러가 아니라 1,600만 달러 이상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오타니가 지난해까지 받은 실수령액 2,100만 달러와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또한 미즈하라는 바로 직전까지 오타니 몰래 오타니 계좌의 돈으로 야구 카드를 1000여 장 정도 구입했는데 32만 5천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오타니의 돈을 자기 돈처럼 쓰고 있었던 겁니다. 미즈하라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미국에서 은행 사기는 최고 형량이 연방교도소 30년 복역입니다. 텍사스는 오클랜드를 상대로 안타 하나를 치고 0대1 완봉패를 당했습니다. 이 경기에서 눈에 띈 선수는 7회 1사까지 노히트를 끌고 갔다가 아돌리스 가르시아에게 안타를 맞은 JP 시어스도 있지만 9회에 올라와 100마일을 폭격한 메이슨 밀러였습니다. 최고 구속 103.7마일, 평균 구속 102.3마일을 기록한 밀러는 90마일을 찍은 슬라이더도 강력했습니다. 조던 힉스와 스펜서 스트라이더처럼 어렸을 때 일형 당뇨병 진단을 받은 밀러는 지난해 바비 밀러, 브라이스 밀러와 함께 등장해 밀러 시대를 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데뷔 4경기 만에 UCL 염좌를 진단받습니다. 오클랜드는 넉 달후 복귀시킨 밀러에게 6경기에서 12이닝을 던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올 시즌을 불펜에서 보내게 하고 선발 복귀 여부를 내년에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 카세이 감독은 밀러를 하이 레버리지에서 쓴다고 했지만 등판 시점이 고정된 마무리로 옮겨줬습니다. 한편 지난해 평균 구속 1위였던 요한 두라는 복사근 부상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고 2위 조던 힉스는 선발로 전환해
5마일 가까이 떨어뜨렸으며 3위 펠릭스 바티스타는 토미존 수술을 받았습니다. 캔자시티는 휴스턴을 완파하고 7연승을 질주했습니다. 화이삭스 홈 4연전에 이어 휴스턴 홈 3연전도 싹쓸이한 캔자시티가 홈에서 7연전 이상을 모두 승리한 건 1985년 홈 8연전 전승과 1988년 홈 7연전 전승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1985년은 캔자시티가 첫 번째 월드시리즈 우승을 한 해입니다. 캔자시티는 1회에 11개의 안타를 날려 한 이닝 팀 신기록을 세웠고 5타수 4안타 2홈런 5타점을 몰아친 위트는 OPS를 1.169로 끌어올렸습니다. 선발진의 부상이 몰아친 휴스턴은 헌터 브라운이 0.2이닝 11피안타 9실점에 악몽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